자, 우리 이제 과학기술 지문들의 좀 기초에 해당하는 지문들을 보고 있고요. 이거는 또 비트코인 관련된 지문입니다. 2016학년도 9월 평가원입니다. 온라인 토론 통신금융 상거래 등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보안상의 문제라고 바로 주제 도입을 해버렸죠. 자, 그럼 보안상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암호 기술인데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게 있어 얘들아 라고 도입을 한 거죠. 그러면 글의 주제에 세팅이 됐죠. 해시 함수라는 걸 이용을 하겠다요. 해시 함수가 뭔데? 입력 데이터 X에 대응하는 하나의 결과값을, 자 봐, 함수가 뭐니 얘들아? X 값을 넣었을 때 Y 값이 나오는 거죠. 하나로 대응돼야 되잖아. 여러분 중1 때 배웠었던 함수의 정의 그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함수의 정의 X에 대응되는 하나의 결과값. 이걸 수학에서는 여러분 뭐라고 배웠죠? 함수값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진짜 그 함수인 거야. 우리가 X를 넣으면 Y가 나오잖아. 그리고 F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오케이? 이게 함수야. 그 함수라고 그대로. 됐죠? 함수라고. 근데 함수인데 어떤 함수야? 일정한 길이의 문자열로 표시가 되는 함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함수는 일반적으로 숫자가 들어가는 거잖아. 예를 들면 1분, 2분, 3분에 따라서 물이 1리터, 2리터, 3리터 나오는 호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함수로 배웠단 말이야. 그걸 여기에다가 암호 기술에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쓴다? 이렇게 쓴다. 어머나?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함수 표현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잖아요. 우린 보통 어떻게 썼습니까? 함수를? X값을 대입했을 때 Y값이 나오니까 이렇게 썼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X를 넣었을 때 여기는 K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K를 원래 함수값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해시값이라고 하는구나. 왜? 해시 함수니까. 어려울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알고 있는 정보를 못 갖다 붙이면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 거고 알고 있는 정보를 갖다 붙이면 붙일수록 편해지는 건데 저랑 수업을 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틀린 이유 보면은 맨날 그래.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맞는 것도 틀렸다고 해버려 당신들은. 그래서 꼭 애매하게 알고 있는 거 다 골라서 틀린단 말이야. 그게 여러분이 중학교 때나 공부를 못할 때는 그래요 원래. 왜? 공부를 못하잖아. 아는 게 없잖아. 그럼 니네 자신을 믿을 수가 없지. 보통은 내가 생각한 대로 풀면 틀려요. 그러니까 보통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냐. 내가 애매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모르는 걸 답으로 골라. 그래 놓고 틀려. 근데 여러분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이제 그럴 일이 점점 줄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압도적으로 맞을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 자기 자신의 믿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해시값은 입력 데이터 조금만 변해도 당연히 결과값 다르게 나오겠죠. 현재 여러 가지 해시 함수가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뭐야? 종류가 여러 개다.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뭐라고? 이는 각 해시 함수마다 다를 수 있지만 특정 해시 함수에서의 길이는 고정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함수값, fx값, y값 여기서는 k값이죠. k값의 길이가 정해져 있다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야. 일정한 문자열을 넣었을 때.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 못할 거 없어. 다 했어요, 지금. 왜? 우리는 중1 때 함수를 배운 사람들이니까. 배우신 분들은 이해를 하셨습니다. 자, 2달러.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시 함수는 데이터의 내용이 변경된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용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원리가 나왔고 예시가 나왔으면 예시로 이해하라는 겁니다. 자, 상호 간에 동일한 해시 함수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전자함수와 금함수의 해시값을 함께 전송하면 상대방은 수신한 전자함수에 동일한 해시 함수를 적용하여 결과값을 얻은 뒤 전송받은 해시값과 비교함으로써 문서가 변경된지 확인할 수 있다.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가 하나도 안 되죠. 자, 무슨 얘기면 이런 거야. 이걸 좀 도식화해 볼게요. 이달락을 도식화해 보면 이거야. 자, 내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나한테 야, 이거 되게 재밌어라고 해가지고 또는 뭐를 보내줬어. 뭐 아무를 뭔가 정보를 보내줬다고 합시다. 자, 예를 들면 AA라는 정보를 보냈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받았어. 근데 이게 AA라는 정보가 실제로 맞는지 확인이 필요한 거잖아. 이해돼요? 그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친구가 AA를 보냈고 내가 AA를 받았는지 친구네 집에 가서 너 AA 쳤어? 우리 집 와가지고 AA 왔어? 이렇게 확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의 경우에는 친구가 뭘 보냈는지는 몰라. 내가 받은 데이터만 확인이 되는 거지. 그럼 이게 맞는 데이터인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됐어? 아, 그 얘기구나. 이달라 그래서 뭐라고? 데이터의 내용 변경 여부를 확인한대.
자, 그러면 이렇게 했죠. 자, 봐. 1번 전자문서를 먼저 전자문서와 두 번째 그 문서의 해시값을 보내준대요. 근데 이미 우린 뭘 가지고 있어? 동일한 해시 함수를 이미 갖고 있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럼 봐봐. 자, 내 친구가 1번 전자문서와 2번 해시값을 보내요.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나는 봐봐. 그 문서에 해당하는 해시값이잖아요. 그럼 이 문서가 누군가 위조를 했을 수도 있잖아. 이걸 확인을 하겠대. 어떻게? 1에 해당하는 문서를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3번. 이미 서로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3번을 존성해 준 적은 없어. 근데 3번이 이미 해시 함수를 가지고 있다고요. 가지고 있다고 나오잖아. 동일한 해시 함수를 사용할 때 전자문서와 해시값을 보내. 동일한 해시 함수를 가지고 있을 때 전자문서 해시값을 보내. 그럼 봐봐. 내가 그 문서를 해시 함수에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해시값이 나올 거 아니야. 이해됐어? 함수에서 함수값 나오는 것처럼. 그럼 난 뭐 확인하면 돼? 자, 일단 문서를 받았죠? 두 번째, 근데 이 문서에 위조가 있는지는 확인이 안 돼? 그런데 문서의 해시값을 받았죠? 그럼 동일한 해시함수를 쓰고 있으니까 동일한 해시함수를 갖고 있으니까 문서 해시함수에 넣으면은 해시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 해시값과 이 해시값이 같으면 위조가 없는 거지. 다시 설명을 한다. 잘 봐. 자,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이 보낸 문서 내용이 누군가 중간에 위조를 했을 수도 있는 거야. 그 위조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고. 그런데 해시함수는 강력한 암호화 툴이기 때문에 그걸 해킹하거나 그걸 위조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함수값 자체는 위조할 수가 없는 거야. 또는 위조가 됐으면 뭔가 검출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상대방한테 받은 문서를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해시함수에 집어넣어. 해시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상대방도 이미 똑같은 해시함수를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상대방도 문서를 넣어서 해시값이 나왔을 거 아니야. 나도 문서를 넣어서 해시함수를 넣어서 해시값이 나왔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받은 문서가 진위업은 판정할 수 없어. 내가 그냥 받았으니까. 근데 진위업은 어떻게 판정한다? 상대방이 보낸 해시값과 내 해시함수를 나온 해시값을 비교했을 때 같아야 중간에 위조가 안 들어간 거겠지. 이해됐습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구조도를 옆에다 그렸잖아. 도식을 그렸잖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줄글로 이해를 못해요. 이거는 이렇게 구조로 이해해야 되는 거야. 수학 그래프를 줄글로 설명하는 거랑 똑같아. 여러분, 이거는요 약간 포물선 비슷하게 그려져 있고요. X축에 1과 3을 지납니다. 이 함수를 그려보세요 라고 했을 때 뭐지? 2차 함수인지 4차 함수인지 알게 뭐냐고. 근데 정확하게 여러분이 그래프에다 그려놓으면 아, 저거 2차 함수구나, 몇 차 함수구나 바로 보일 거 아니야. 똑같은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그래프는 그래프로, 언어는 언어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프를 언어를 그래프로 바꾸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과정을 줄글로 써놨기 때문에 도식으로 다시 한번 표현해줘야 된다. 자, 이런 해시 함수는 어떤 특성? 두 개 덕분에 암호 기술이 또 될 수도 있대요. 자, 그럼 어떤 원리인 거냐? 자, 봐. 일방향성이라는 것의 정의인데 복원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봐봐. 무슨 얘기냐? 얘를 가지고 얘를 못 간다는 게 일방향성이라는 얘기겠죠. 자, 두 번째. 일방향성, 복원 불가. 그러니까 이 해시값을 가지고 입력 데이터가 먼저 복원 불가하다고. 두 번째. 봐. 해시값은 K죠? K를 가지고 X, 역함수가 안 된다는 얘기야. 역함수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야. 특정 해시값 K가 주어졌을 때 X를 만족시키는 X값을 구하기가 어떻다? 매우 어렵다. 여러분, 과학기술에 100%는 없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거야. 확률적으로 0의 수렴이야. 그래서 매우 어렵다. 두 번째, 충돌의 필성이란 건 뭐라고? 해시값을 갖는 서로 다른 데이터를 찾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무슨 얘기야? 동일한 K값을 갖는 XY를 찾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야. 자, XY를 넣었더니
똑같은 k 값을 가자. 함수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상수함수 같은 걸 보면은 x 값에 뭘 넣더라도 똑같은 y는 c라는 값이 나오는 거잖아. 그리고 이차함수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함수값을 갖는 경우가 있잖아. 그런데 해시함수는 그걸 찾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야. 이해됐어? 즉 함수값이 동일한 걸 뭐라 그런다? 충돌상이라고 한다. 함수값이 동일한 뭐라 그런다? 충돌이라고 한다. 즉 무슨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함수값을 같게 만드는 x값 찾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야. 이해됐죠? 확률이 제로가 아니야. 확률이 0에 수렴하는 거지. 극한 알죠? 극한도 수업해야 되니? 자, 4달러. 해시함수는 온라인 경매에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원리 잡아서 적용을 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땡땡 온라인 경매 사이트에서 일방향수 충돌 시스템을 완전한 해시함수 G가 모든 경매 참여자 운영자에게 공개되어 있다고 하자. 그럼 모든 사람은 일단 뭘 갖고 있습니까? 해시함수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즉, 아까 2단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시함수는 동일하게 갖고 있어요. 이때 각 입찰 참여자는 자신의 입찰가를 감추기 왜? 내 입찰가 공개돼 버리면 그것보다 낮게 써가지고 고액 입찰일 때는 나중에 그거를 본 사람이 입찰을 해버리니까 이게 공정한 입찰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입찰가를 감춰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겠대? 논수의 해시값과 입찰가의 논수를 더한 것의 해시값을 함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을 쓴대요. 그럼 논수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논수가 뭔지 봅시다. 논수가 뭔데? 입찰가를 추측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입찰가에 더해지는 임의 숫자. 그럼 무슨 얘기야? 어떤 논수라는 값이 있고 논수의 C값이 있고 내가 정한 입찰가에 논수를 더한 것을 함께 게시판에 게시한다는데 수학적 표현이니까 이거 수식으로 정리 안 하면 이해가 거의 안 될 거예요. 좀 이따 수식으로 같이 정리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야. 정리하면 이거야. 잘 들어. 우리가 입찰을 할 때요. 이제 공개 입찰인 경우에는 얼마 할 겁니까? 10,000원이요? 다른 분 없습니까? 11,000원이요? 다른 분 없습니까? 20,000원이요? 30,000원이요? 10,000원이요? 10만원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10만원 땡땡 당신 낙찰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는 공개 입찰. 여기는 근데 비공개 입찰이야. 비공개 입찰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내 입찰가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얼마 입찰했는지는 결국에는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얘를 쓰겠다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해시값 게시 기한이 지난 후에 각 참여자는 본인의 입찰가를 논술 운영석에 전송하면 운영자는 그 중에서 네가 최고 입찰을 했네? 너한테 낙찰. 대신에 이 새끼가 진짜로 그 최고 입찰을 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이 해시함수를 통해서 확인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원리를 이해해서 풀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니까 문항 설계를 해놓은 거겠죠. 됐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여러분 잘 들어. 이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려면 이 구조를 한번 잡고 가야 돼요. 안 잡고 바로 문제 푸는 거는 실력이 충분히 늘질 않아. 그래서 잘 들어. 고3들 시간 없어도 아니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어차피 여러분 미분법 모르면 미분법을 이해해서 푸는데 적용하는 과정을 거쳐 미분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답만 외운다고 풀리지 않아. 자, 여러분은 지금 캡처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이걸 정확하게 쓰시고 구조도 그리고 제 거랑 비교해서 비교해 놓으세요. 뭐가 문제인지 그래야 나와. 여러분 거 그대로 남겨놔. 지우지 마. 여러분 풀이 흔적 지우지 마. 여러분 풀이 흔적 남기시고 제 풀이 더 씌워서 비교돼줘요. 항상. 오케이? 영상 잠깐 끊었다 가겠습니다. 자, 구수능 출제 예측 가능성이 매우 높은 소재와 연계 출제될 수 있어서 우리 고3 학생들 잘 봐두시고 올해 안 나오면 내년 내후년에도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1416 기준으로는 상이나 최상 정도 되는 지문일 거고요. 현수능 난이도로는 중하 정도 됩니다. 그래서 권장 시간은 연습이 빡빡하게 돼 있다 그러면 4분 이내까지 줄 거고요. 연습이 안 돼 있다 그러면 10분 정도 쓰일 거예요. 자, 1단락은 주제 도입을 해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와 연결을 시키는데 함수라는 게 함이 들어가는 수, x값 넣으면 y값 나오는 게 함수잖아요. 여기서는 x를 집어넣었을 때 h라는 해시 함수에서 k값이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학에서 함수값을 k 또는 fx라고 쓰듯 여기서는 k 또는 hx가 함수값, 즉 해시값이 된대요. 자, 2단락 그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림 이해 과정을 좀 제가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친구가 나한테 어떤 자료를 전송한다고 할게요. 위변조 가능성은 중간에 개입될 수 있겠죠. 그 위변조 가능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이게 정상적으로 왔다면 어떤 경우냐면 일단 동일한 해시함수 H가 이미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내 친구는요, 문서 X와 이미 가지고 있는 해시함수 H에 대입을 해서 나온 해시값 K를 나한테 전송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상 전송이 됐으면은 나한테는 문서 X와 해시값 K가 들어왔겠죠. 근데 이게 정상 전송된지 확인하는 법은 간단하다니까. 이미 해시함수 H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대입해서 K값이 나오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게 X와 K이고 확인 결과 X 대입해서 K가 나왔으면 정상이겠죠. 이해됐어? 내가 이미 받은 게 X와 K이고 X값 대입해서 나온 값이 똑같이 K면은 다시 그 X를 대입해서 나온 값이 똑같이 K면은 전송받은 K값과 내 해시함수 집어넣어서 나온 K값, 어차피 해시함수 H는 똑같은 함수니까 대입해서 나온 K값 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위변조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위변조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내가 예를 들면 문서 Y를 받았을 거야. 그래서 이 문서 Y를요, 해시함수에다 집어넣어서 확인을 했더니 K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L이 나온 거야. 그러면 내가 이미 받은 값은 X의 K. 근데 위변조가 돼가지고 문서가 Y가 와버렸어. 근데 해시값은 K를 받았어. 그리고 내가 다시 보세요. 비정상적으로 위변조가 들어가 있으면 X가 와야 되는데 Y가 왔잖아. 그래서 다시 위변조가 됐으면은 XK가 와야 되는데 위변조가 됐으면은 Y가 올 거라고요. 됐어? 그래서 이게 위변되는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똑같이 해시함수에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더니 나오는 값이 예를 들면 P였다고 치자고. 그럼 다르잖아요, 해시값이. 됐어? 그럼 얘는 위변조가 됐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이해 못하겠으면 넘어가요. 자, 3달러. 일방향성과 충돌의 필성인데 무슨 얘기냐면 일방향성은 역함수값 못 구한다는 거야. X 대입해서 K가 나왔잖아요. 이 함수 H를 알고 K값을 안다고 해서 X를 알 수가 없다고. 근데 그거는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고, 두 번째 충돌의 필성은 뭐냐면 A값을 대입했더니 기억, B값을 대입했더니 니은, G값을 대입했더니 P가 나오는 그런 해시함수인 건데 우연하게 X 대입했더니 K, Y 대입했더니 K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즉 함수값이 동일하다, 충돌이다. 함수값이 동일한 X, Y를 충돌쌍이라고 해요. 근데 이 충돌쌍을 찾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그게 바로 충돌의 필성이라고. 됐습니까? 표정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표정인데. 자, 그리고 마지막 얘는 표 처리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자, 봅시다. 16번. 전자표를 사용한 거리 안정성을 위해 해시함수가 이용될 수 있다. 뭐 당연한 그래 주제고. 이거 뭐 생각할 필요가 없네. 2번 선지. 특정한 해시함수는 하나의 입력 데이터로 두 개의 서로 값을 도출하지 않는다. 그렇죠. 하나의 입력 데이터에서 하나가 나오는 거죠. 이건 함수의 정의 알고 있으면 되잖아. 3번 선지. 입력 데이터 X를 서로 다른 해시함수 H와 G에 적용한 해시값은 왜 동일하겠어요? 우연히 동일할 수 있겠지만 항상 동일할 수는 없지. 함수가 다르잖아. 함수가 다르면 함수값이 달라야지. 됐니? 너무 황당할 정도로 답은 쉽게 나오네요. 지문 난이도에 비해서. 자, 17번. 기억, 니은. 기억 어딨냐? 일방향성 충돌의 필성. 기억을 지닌 특정 해시함수를 전자문서 X와에 각각 적용하여. 봐봐. 이거 뭐라고? 일방향성이야. 일방향성이 뭐라고? 역함수 구할 수가 없다는 거야. 됐어요? 즉 해시값으로부터 역으로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정확하죠? 끝났어? 그러니까 얘기했죠. 주제구조 빡세게 잡고 그걸로 가는 연습을 하시라고. 오케이? 근데 워낙 내용 자체가 쉽다 보니 여러분이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는데 익숙한데 맞추면 뭐 할 거냐니까. 지금 우리 중킬러 문제 풀려고 연습하는 거야. 2점짜리 문제 풀어서 맞았네 하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실력 쌓으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18번 가볼게. 가에 따라 보기의 사례를 이해해보재. 그러니까 잘 봐. 무슨 얘기냐. 입찰가는요. 언제 공개하는 거야? 모든 게 끝난 후야. 기한 이후에 공개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먼저 게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됐어? 뭘 게시한다고? 1번 논수의 해식값과 입찰값 플러스 논수의 해식값을 이 1번과 2번을 먼저 게시를 해요. 됐니? 자, 그러면 이제 기간이 끝나면, 자, 다시 1단계로 입찰 참여자는요, 1단계로 먼저 입찰가를 정했겠지. 그리고 2단계로 논세 해식값과 입찰가 플러스 논세 해식값을 게시했을 거예요. 2단계로. 자, 3단계. 기한이 끝나면 입찰가를 공개하는 거야. 됐어? 그러면 경매 사회 보는 사람이 입찰가 최고가네요. 당신이 입찰 끝 이렇게 할 거라고. 그런데 이 입찰가가 나중에 공개한 입찰가가 진짜 거짓말 아닌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3단계의 사전 작업으로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 확인 작업이 들어가야지. 과연 입찰가가 맞는지. 됐습니까? 자, 그럼 이 내용을 이해해서 1번 선지부터 볼게. 자, 아니요. 입찰가는 언제 공개한다고? 기한 후. 됐죠? 2번 선지. 그쵸? 왜? 해시 함수는요, 복원이 불가능한 거야. 그럼 해시 값을 가지고 최고가 입찰가를 알 수가 없죠. 정답 2번이죠. 됐죠? 끝났어. 황당할 정도로. 내 설명한 게 사실 의미가 없어졌어. 오케이? 그러니까 잘 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뭐냐면 이게 옛날 수능 문제들의 한계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수능 지문이 여러분의 발전 단계, 여러분의 지식 축적 단계를 따라가는 거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 지금 이거 백날 잘 풀어봐야 의미 없어. 여러분이 16학번이 아니잖아. 여러분은 24학번, 25학번 또는 23학번일 거야. 셋 중에 하나야만 해.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곧 23학번이 될 거고, 고2들은 24학번이 될 거고, 고1들은 25학번이 될 거예요. 그러면 23, 24, 25 수능에 맞는 수준으로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수준이 당장 안 된다면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가야 될 것이고, 그 과정들에 필요한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게 있어. 잘 들어. 지금 우리의 이제 커리큘럼 체계가 있어요. 커리큘럼 체계에 따라 쭉 따라왔어야 되는데, 고3들이 중도 합류된 경우들이 좀 있어. 그러니까 9월 이후에 열었다고 해도 봐봐요. 9월 이후에도 봐봐. 9월, 10월 2달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요, 여러분, 중학 수학, 고1 수학, 고2 수학, 이과 수학까지 한 번에 정리를 해야 돼. 2달 동안. 그러니까 사실 고3들은 지금 약간 우당탕탕 하는 느낌으로 하고는 있어. 근데 여러분 하셔도 돼요. 내가 책임지고 끌고 올 테니까. 오케이? 그래서 잘 들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기준점을 잡고 따라와야 되는 수업은 토요일 저녁 7시, 10시예요. 근데 그 수업이 난이도가 힘들어서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이 학생들은요, 이 수업으로 기초 기본기를 쌓아가면서 빨간 책 있죠. 빨간 책 17권. 그거 정확하게 먼저 하세요. 근데 그게 어렵잖아. 그럼 21권이죠, 실장님. 21권으로 먼저 연습하고 17권을 가면 돼. 네, 그래서 그 커리큘럼 안내도 우리 고3들 대상으로 이미 해놨어요. 저번 주에. 오케이? 이대로 딱 따라오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고1, 2 학생들이 여기서 먼저 좀 선행으로 듣고 싶어서 듣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 메인 수업은 목요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요일 수업을 잘 따라오시면 되고, 목요일에서는 좀 더 커리큘럼과 체계 위계가 잡힌 형태로 지문 하나하나 쌓아갈 건데, 시간이 안 맞아서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꼭 클리닉 때 보충 영상으로 목요일 수업을 기준 잡으시고, 이 지문은, 이 수업은 보충이나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여기까지 이해 잡히셨습니까? 자, 잘 따라오셔야 되고, 제가 예년에는 이 수업을 어떻게 썼냐면 답만 찾았어요, 그냥. 이렇게까지 설명 안 해줬어. 근데 왜 내가 좀 설명을 해주게 되냐면, 오늘 저녁 수업에서 이거를 다룰 예정인데요. 이게 최상위권 변별하는 문제들에서 기존 기출들에 대한 지식이 정확하게 잡혀있지 않으면 빠그라져요. 그래서 자꾸 그 부분이 계속
보이는데 무시할 수가 없어서 올해부터는 정확하게 잡을 거고 그래서 일요일 저녁 7시, 10시에 수능 전후 해가지고 새로 공부법 강의가 개강이 될 텐데 잘 들어. 어차피 이 강의실에 받아야 되니까 많이 못 받아요. 고1, 2, 3 선착순으로 받을 거야. 내 수강생들만 받을 거야. 그리고 여러분 친구 2명까지 데려올 수 있게 할게요. 공법 수업이야. 그런데 국어 수업도 국어 수업이지만 국어 지문도 국어 지문이지만 봐봐. 얘는 일단 뭐를 이해하고 있어야 훨씬 쉽게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겠니? 함수겠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함수를 여러분이 보면은 아까 내가 경우에서 설명한 것처럼 정확하게 학습이 안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래서 국어 지문과 엮이는 수학이나 영어, 탐구 내용들을 정리해주는 수업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걸 하잖아. 여러분이 고1, 2, 3 때 애먹는 포인트들이 희한하게 해결이 될 거야. 특히 수학, 탐구, 영어에서. 왜냐하면 중학교 때 하고 넘어왔었어야 되는 건데 내가 오늘 설명했다시피 여러분 성장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지금 소화가 안 돼 있고 이게 당장 여러분 내신 나가야 되는데 도대체 수학학원에서 중학교 수학 하자 그러면 고2 애들이 듣고 있겠니? 절대 안 듣지. 그 기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 기회가. 그래서 특히 고1, 2 학생들은요. 여러분이 비어있는 부분들을 메꿈으로써 급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야. 그리고 이걸 왜 내가 필요성을 느낀 거냐면 원래 저는 내신 같은 건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올해 이제 내신을 하다 보니까 더 이게 극명하게 보였고 국어 시험이 변화되는 양상이 그래. 고3들은 뭐 재수, 삼수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느끼라고 이번에. 뭐라고? 아, 첫 단추부터 제대로 잘 끼워야 되겠구나. 순간순간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 또래들이 헤매는 거에 비하면 여러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저는 항상 어제보다 더 나은 수업을 하니까 어쩔 수 없어. 올해 고1, 2도 고3 되고 재수 되면은 또는 대학 가면은 여러분 후배들은 더 나은 수업 듣고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고생들 많으셨고 여러분 제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 제발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여러분 해야 될 일 잘 아실 겁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